청취자님, 환영합니다. 경계선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약 평생을 바쳐 굳게 믿어왔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무거운 질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생존과 진실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에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을 부드럽게 부탁드립니다. 청취자님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심층 분석 자료는 2024년 8월 철책과 지뢰밭을 뚫고 넘어온 9년차 북한 군인 강민국 씨의 생생한 증언 기록입니다. 목숨을 건 참혹한 여정이었죠. 맞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의 목표는 단순한 탈출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굳건한 쇠뇌가 어떻게 깨어졌으며 인간의 생존 본능과 기지가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기록을 보면 북한 군인들이 받는 사상교육이 꽤 충격적이더군요. 네. 그 사상 교육의 핵심은 바로 극도의 공포심 주입입니다. 매년 탈북을 시도한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묘사한 비디오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하는데요. 비참한 최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탈북을 하면 남한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캐낸 뒤에 훈련용 샌드백처럼 사람을 때리거나 마지막에는 잔혹한 생체 실험을 당해 죽게 된다는 식의 아주 생동감 있는 영상입니다. 그런 끔찍한 영상을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으로 본다면 공포심이 엄청나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공포가 뼛속까지 새겨지면 아무리 굶주리고 춥더라도 탈북이라는 단어 자체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완벽한 통제 시스템인 셈이죠. 그런데 그 철옹성 같은 세뇌의 균열을 낸 것이 바로 우연히 듣게 된 소리 하나였습니다. 2023년에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에 한국의 시사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된 거죠. 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남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남한 사람이 아니라면 혹시 먼저 탈북한 사람의 목소리였나요? 정확합니다. 먼저 빠져나간 탈북민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세뇌가 깨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을 구출해내는 과정과 아주 비슷하죠. 외부인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들려주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허물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선배 탈북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평생 자신을 옭아매던 단단한 껍질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라디오를 통해 강민국 씨가 알게 된 진실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25 전쟁의 진실이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남한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평생을 배우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북침으로 굳게 믿고 있죠.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북한의 남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반된 정보를 부정하려 했을 텐데 어떻게 진실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까? 강민국 씨는 9년이나 복무한 군인이었습니다. 선제 공격을 하려면 무력이나 병력이 상대방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는 압도적으로 많아야 한다는 군사적 논리를 스스로 적용해 본 겁니다. 만약 남한이 기습적으로 침략을 했다면 도대체 북한은 어떻게 전쟁 발발 단 3일 만에 남한의 수도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느냐? 맞습니다. 그 명백한 군사적 모순을 깨닫는 순간 맹목적으로 헌신했던 정권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진실을 스스로 논증해낸 것이죠. 두 번째 진실은 도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봉쇄 시기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 김정은 일가가 러시아산 오르로프 트로터라는 명품 말 30마리를 수입했다는 겁니다. 무려 18만 8천 달러, 약 2억 7천만 원을 들여서 말이죠.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명품말을 실은 기차가 지나갈 때 식량인 줄 알고 접근했던 굶주린 주민과 아이들이 경고 사격조차 없이 현장에서 즉시 사살당했다는 증언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사치품을 지키기 위해 자국민을 가차없이 사살하는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체제가 얼마나 반인륜적인지 뼈저리게 느꼈겠네요. 그 후 2023년 말에 투입된 아파트 건설 현장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네, 건설 현장의 중장비는 단 3대뿐이었고 그마저도 고장이 났습니다. 군인들이 맨몸으로 아파트를 지어야 했죠. 수면 시간은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에 불과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밥조차 주지 않았다고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과로로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렇게 실려간 군 병원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체제의 완벽한 붕괴를 보여주는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링거액을 담은 유리병은 비닐 마개와 고무줄로 대충 막아져 있었고 호스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고요. 가장 경악스러운 건 그 링거액 속에 무당벌레 같은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걸 내 혈관에 직접 주입해야 했다뇨. 결국 그 불결한 링거를 맞고 39.5도까지 고열에 시달리며 심각한 감염 증세를 겪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팔에서 주사바늘을 뽑아버렸다는 기록을 보면 살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 느껴집니다. 주변 다른 병사들의 상황은 더 비참했다고요. 마취 없이 생사를 찢어 맹장 수술을 진행하거나 가벼운 봉화지겸에 걸린 병사들의 사연이 나옵니다. 봉화지겸이면 기초적인 항생제만으로도 쉽게 완치되는 가벼운 염증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항생제가 없으니 그 작은 염증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고 결국 사망하는 병사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 국가가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 목숨은 나 스스로 구해야 한다? 바로 그 각자 도생의 깨달음이 목숨을 건 탈북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결심이 마침내 탈주로 이어집니다. 2024년 8월 16일 병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탈출을 감행하죠. 2만 원짜리 전자시계를 뇌물로 주고 호송장교를 매수해서 최전방 고성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도로와 철길을 따라 남하하던 중에 2번이나 초병에게 발각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2시였죠.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 무장 군인들에게 배낭을 들켰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초병들의 시선이 후레쉬가 아니라 배낭 속의 과자와 담배에 꽂힌 것을 파악한 거죠. 결핍을 정확히 이용했군요. 과자와 담배를 쥐어쥐고 오히려 탈영병을 잡으러 온 분대장 행세를 했다고요. 두 번째 위기는 더 아찔했습니다. 풀더미인 줄 알았던 것이 잠자던 군인이었던 상황입니다. 불과 1m 앞에서 군인이 잠에서 깼죠.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너 무기 어디에 두고 자느냐? 복장이 그게 뭐냐며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면 즉시 사살될 상황에서 상급 지휘관처럼 행세한 그 배짱은 9년간 군 규율의 허점을 체화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도착한 비무장지대 DMZ에는 압도적인 물리적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5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이 가로막았죠. 지친 상태에서 넘을 수 없는 높이였지만 장벽 밑에 뚫린 작은 배수구, 그 쇠창살 틈을 발견합니다. 당시 극심한 영양실조로 몸무게가 45kg에 불과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머리와 몸을 그 좁은 틈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1만 볼트 고압 철조망이 나타납니다. 맨손으로 피가 나도록 얼어붙은 땅을 파고 마른 나뭇가지를 지렛대 삼아 틈을 만들어 통과했습니다. 정말 초인적인 의지네요. 여기서 가장 극적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오중 철조망을 넘어야 하는데 감시탑이 훤히 내려다보는 밝은 곳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기관총이 날아오는 죽음의 구간이었죠. 그런데 감시탑의 북한 본인이 노래에 심취하느라 철조망 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한국 가수 안재욱 씨의 노래 친구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 익숙한 멜로디가 최전방 감시탑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노래가 멈출 때는 동작을 멈추고 다시 부를 때는 움직이는 마치 목숨을 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생존 게임을 하며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콘크리트 블록을 파내고 7개의 철책을 모두 넘은 뒤 달빛 아래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 1km를 기어서 지뢰밭을 통과합니다. 여기서도 대전 차질에는 사람 몸무게로 털이지 않는다는 군사적 지식이 생존에 큰 몫을 했죠. 마침내 대한민국을 알리는 차단봉과 감시 CCTV를 마주합니다. 여기서 그가 보여준 행동이 매우 상징적입니다. 뛰어가지 않고 CCTV 앞에서 멈춰서서 더러워진 군복을 툭툭 털어냈죠. 네,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 자유를 찾아온 사람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서고 싶어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그 장면이 참 가슴 뭉클합니다. 인간다운 존엄성을 스스로 되찾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남한 군인들의 성숙한 대처도 짚어봐야 하는데요. 야간 열화상 카메라로 네 발로 기어오는 짐승인 줄 알았다가 사람임을 알고 긴장했던 상황이죠. 총격 대신 환영합니다라는 따뜻한 첫인사를 건넸습니다. 북한에서는 적으로 배웠던 이들이 자신을 동포로 대우해주는 모습에 깊은 죄책감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며칠을 굶주린 그에게 위장이 상하지 않게 부드러운 죽을 내어주고 8월의 폭염 속에서 난생 처음 에어컨 바람도 쐬게 해주었습니다.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 대우해주고 있다는 묵직한 메시지였죠. 현재 그는 한국 사회에 정착해 가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진학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남에게 돌려주기 위한 희망찬 발걸음입니다. 1만 볼트의 전기 철조망도 겹겹이 쌓인 쇠뇌의 장벽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갈구하는 진실과 자유를 향한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에 접근하고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네, 일상적인 자유죠. 하지만 그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7개의 철책과 지뢰밭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기적 같은 것이라면 오늘 청취자님 앞에 놓인 이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는 사실 얼마나 엄청난 가치와 무게를 지니고 있는 걸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오늘 하루 그 자유의 가치를 한번 천천히 되새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반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경계선 너머의 이야기였습니다. 편안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